조국의 운명. 키워드가 딱 명확하네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다음 달 12일, 12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2심까지 갔죠?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해서 지금 징역형이 2년형이죠. 선고된 사항이었었는데 2심까지요. 이게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가 본인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요. 그리고 뭔가가 끝난 뒤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들어보겠습니다. 하급심과는 달리 대법원이라면, 대법관이시라면 대한민국 형사법에 기본 원칙이 있는데 엄격한 증명의 원칙,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의 금지의 원칙을 지키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결과는 제가 이제 감수를 할 것이고 이미 결론은 사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런 대위 준비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그걸 저희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다 치르고 난 뒤에 삶을 또 생각해야죠. 자, 최영주 소장님, 본인이 유죄가 되고 수용생활을 하잖아요. 유죄가 되면. 그리고 그걸 마친 뒤에 그 뒤의 삶에 대해서 또 생각을 했다.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혹시 뭐 정치 활동을 생각하는 걸까요? 뭐 그런 욕심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만약에 대법원에 12월 10일 유죄가 확정되면 이제 수용이 돼요. 2년 동안에.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이제 이른바 이제 교도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감옥을. 네. 그게 형이 끝난 뒤에 무슨 5년에 그걸 또 말한 자격 걸까요? 정지가 피선거권이 박탈되죠. 5년에서 이제 5년 동안 5년에다가 선거에 또 2년 플러스 7년 동안 이제 출마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나 뭐 요즘 뭐 트럼프도 뭐 80 가까이 돼서 다시 나오는 판에 예. 뭐 그런 뭐 정치적 미래를 아직도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조국 지금 대표께서는 예. 나는 억울하다. 나는 너무 억울해. 이거 지금 뭐 그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입시를 예. 왜 나만 갖고 이래. 그리고 뭐 다른 죄도 뭐 사실 뭐 굉장히 가벼운 사안인데 예. 먼지 털듯이 이렇게 털어서 안 털릴 사람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시각을 계속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뭐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서 사감을 갖고 당시 검찰총장 재직 시 수사를 하였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이 모든 시련을 다 겪고 나서는 또 다른 정치적 제기를 한번 노려보고 싶어. 그런 뉘앙스도 만드는 것이고 예.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내가 너무 억울해. 정말 윤석열 총장의 편파 수사 그리고 염소머리 토끼머리 수사 예. 이것 때문에 내가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제발 마지막 대법원의 심리에서 바로잡아달라는 그런 심리적인 호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여론에 대한 호소 뭐 이런 것을 중첩적으로 오늘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12월 12일 사법부가 정의의 판단을 제대로 할 것 같기 때문에 예. 조국 대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서 아마 정치적 생명은 이제 제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 그리고 조국 혁신당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당을 창당할 때 제가 인재영입 1호로 이렇게 들어가고 할 때 예.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만약 2년 실형이 나온다면 가서 감옥에서 운동화 스쿼트 하고 네. 팔굽혀펴기 하고 네. 윗몸 일으키기 하고 몸을 건강히 해서 네. 다시 나와서 정치를 할 거다. 나는 최소한 10년 이상 정치할 작정으로 당을 만들었지 단순히 선거에서 이번 선거에서 뭘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영주 소장. 네. 만약에 형이 확정돼서 수감이 되잖아요. 그럼 뭐 스쿼트하고 운동해서 체력도 키우고 그리고 끝난 뒤에 정치한다. 지금 정치한다라고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네. 장화 10년 이상 보고 내가 하는 거지 당장 뭐 수감되고 이건 거 안 따진다. 끝나고 나서 그렇다면은 수감 2년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고 가정을 하면 수감 2년 그리고 5년 동안 정치적 선거 출마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정치 활동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예. 본인의 사법의 여러 가지 난관, 가족들이 거의 조리달림 당하듯이 거의 풍비박산 났죠. 예. 뭐 딸부터 시작해서 부인까지 해서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시간 속에서 좀 단단해지지 않느냐 싶어요. 내려놓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다소 억울한 면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져서 무엇 하겠냐.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게 맞겠느냐 많은 고민한 거 가지고 결국에는 조국혁신당을 창당해서 뭐 자금은 작다고 할 수 있지만 12석의 의석을 가진 당을 창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 본인이 결단한 길에서 성공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감 생활은 말씀대로 수감 생활이고 나와서 향후에 2년 후 그다음에 5년까지 했을 때 7년 뒤의 모습은 예. 그때 가서 또 삶을 그릴 것인데 조국 대표는 정치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예. 본인의 마지막 삶의 여정에서 목표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사법부의 판단을 그리고 이 국법을 거스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다 내려놓고 간다고 지금 다짐한 것 같은데요. 조국혁신당은 어차피 이게 다 비례라서 예. 조국 대표가 수감 생활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승계되죠. 그렇죠. 12석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고 다만 조국 대표가 없어지면 좀 혼란스럽긴 하겠죠. 당명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왜냐하면 대표가 수감 생활 중인데 이름을 쓴 조국 그렇죠. 혁신당을 못 예. 쓰니 일단은 앞에는 비워놓고 예. 땡땡이 혁신당이든 뭐 어떤 거를 좀 할 건데 사람 사는 게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다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은 일단은 좀 나름대로의 정당은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래 보입니다.